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산 최대의 정비사업이라는 우동 3구역 입찰이 유찰이 결국 되었습니다.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수주죠. 시공사 수주에서 지금 우3구역이 정비사업에 대한 시공사들이 단 한 군데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유찰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파장이 예상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3구역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제가 정답지를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우3구역입니다. 아주 입지가 좋죠. 그래서 여기는 우동 끝자락에 있습니다. 우동 끝자락에 있고, 여기가 만약 사업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하이엔드 브랜드 아파트들이 들어서게 된다면 그 가치는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동 남천동에서는 부산 쪽입니다. 지금 이런 대단지의 재건축 재개발이 없습니다. 삼익빛이랑 우3구역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유찰이 돼버렸다. 이런 내용인데, 현대도 GS도 안 왔습니다. 삼성물산도 안 왔습니다. 부산 최대 재개발 우3구역 시공사기가 결국에는 선정에서 유찰이 됐다라는 내용인데, 지금 뒷말도 무성하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도 지금 굉장히 불투명한데, 저는 이것의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합원들, 우3구역 관계자들은 뿐만이 아니고 조합원들 뿐만이 아닌 이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 제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은 정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해지됐어. 원래 대우건설하고 현대건설 시공사가 해지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00억 정도가 지금 매몰이 되어버렸습니다. 매몰 비용이 남아버렸는데, 이 매몰 비용을 1000명이 조금 넘는 조합원들이 나눠서 지금 분담을 하기로 했고, 그리고 업계에서는 또 하나의 문제는 조합 요건 까다롭게 원자재 값 상승 여러 가지를 지금 이 우3구역에서는 강남 아파트에 준하는 수준의 하이엔드를 시공사들한테 요구를 한 거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입찰 보증금을 70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입찰을 해야 된다면 이제 700억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돈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나 1000억도 마찬가지고 500억도 700억도 이게 강남 정도였으면은 한강변 아파트 다 들어가죠. 입찰 보증금 마련합니다. 그런데 입찰 보증금 700억을 이거 몇 달씩이나 묶이게 됩니다. 이 큰 어마어마한 이자를 물면서 이렇게 무리하게, 그리고 조건이 이렇게 요구하는, 조합에서 요구하는 까다로운 조건을 채워가면서 과연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든 겁니다. 시공사들은. 그래서 유찰이 된 거죠. 그러면은 단독 입찰이 되게 되면은 만약에 어떻습니까? 단독 입찰돼도 유찰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입찰은 지금 경쟁 방식입니다. 경쟁. 2개 이상이 들어와야 돼요. 시공사 2개 이상 들어와야지 되는데, 1개 혹은 아무도 입찰을 참여하지 않게 되면은 이 수주전은 무산이 된다, 유찰이 된다, 없었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지금 앞으로 이제 불투명해지고 있는데 2회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조합에서 요구한 거는 600만 원입니다. 평당 600만 원. 600만 원 가지고 무슨 하이엔드 시공을 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강남 아파트에 준하는 하이엔드 만들어 달라. 안 되죠. 기본적으로 700만 원 정도 돼야 됩니다. 최소 마지노선을 잡아도 지금 현재 단가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원자재 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자꾸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은 최하 700만 원 이상이 돼야 되는데, 누가 지금 강남도 아닌 곳에 700만 원, 600만 원 가지고 하이엔드 시공을 해주겠습니까? 목숨 걸 필요가 없는 거죠. 건설사들 부산 최대 재개발 결국에는 우3구역 입찰을 포기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재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조합의 입장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원자재 유가 있습니다. 원자재는 유가도 있고, 그리고 시멘트도 있겠죠. 철근 콘크리트, 철근도 있고 콘크리트도 있고 알루미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요. 2배가 되었다가 그냥 반토막이 됐다가 모르는 겁니다. 사업 시행인가 하고 그다음 관리 처분도 하고 그다음에 이주 철거 끝나면은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때 되면 또 원자재 값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둔촌 제공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자재들이.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조합이 요구하는 것도 설득력이 있는 것이 앞으로 원자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 부분도 납득한다. 그러나 시공사들은 이렇게 지금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반토막이 될지 여기서 두 배가 더 올라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리스크를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유찰이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에는 일단은 2번 정도는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 2번 정도는 시공사 선정에 대한 경쟁 입찰을 할 수가 있죠. 경쟁 방식으로 경쟁을 하려면 최소한 2개 이상의 회사가 시공사가 입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2회 정도 한 번이 유찰이 됐으니까 한 번 더 입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시 유찰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만약에 참여하지 않는다면은 그 다음에는 수의 계약 방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예상했을 때는 이번에도 유찰이 될 확률이 다음에 2회를 하게 되겠죠. 두 번째. 이것도 저는 100% 유찰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유찰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저는 2개 이상의 회사가 들어와야 되는데 과연 입찰 보증금 700억을 들고 올 수 있는 2개 회사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생각해야 되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지금 뭐 현대라든가 뭐 자이라든가 아니면은 삼성 이쪽 있죠. 뭐 아니면은 대림. 그러면 바지를 세워야 됩니다. 바지 시공사를 하나 세워야 돼요. 그럼 바지 시공사를 하나 세우려 그러면은 총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1,400억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1,400억. 그러면은 일단 이군 브랜드 쪽에 있는 시공사에서도 그럼 너 바지 좀 세워줘. 700억 좀 준비해서 그럼 우리 입찰 좀 해줘. 네. 그러면 짜고 치는 고도리가 되겠죠. 그런데 이군 시공사에서 700억이 들어가는 이 돈을 몇 개월간 둘이 묶게 되면은 이 이자가 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난감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유찰이 되지 않는다면 2가지 조건을 걸어야 됩니다. 만약에 조합에서 첫 번째 무엇입니까? 700만 원 이상 단가. 평당 700만 원 이상의 공사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입찰 보증금을 낮춰야 되죠. 입찰 보증금을 대략 500억 이상, 500억 이하로, 이하로 낮추는 이 2가지 조건이 되게 되면은 경쟁 입찰 방식으로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안 되면은 결국에는 수의 계약 방식으로는 되겠죠. 그러면은 수의 계약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건설사들이 이제 우위에 서게 됩니다. 건설사들이. 그래서 경쟁 입찰 방식이 사실은 좋죠. 여러 가지 조합들에 유리하기 위해서 유리한 어떤 뭔가를 제한하게 됐죠. 입찰 제한을 유리한 쪽으로 조합원들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크게 염려를 하지 않고 사실 이것도 정답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결과론적으로는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시공사는 여기서 있습니다. 시공사 현장 설명에 참석한 기본적으로는 현장 설명에서 참여한 것은 현대건설, GS건설, 롯데, KCC, 동원 5개사죠. 삼성은 빠졌네요. 정작 입찰에는 한 군데도 참여 안 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700억. 사실 이게 가장 큽니다. 이게. 그래서 이 700억을 구할 수 없다. 그러면 바지 시공사를 세우려면 1,400억이 들기 때문에 이것에서는 지금 확신이 없었다라는 부분이죠. 그 확신을 주지 않았던 것은 결국에 평당 공사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건설자재 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수익성 악화라는 이 우려한 업체들이 입찰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구역이 지정된 지 15년 가까이 지나서 각종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모기수라는 사람도 와서 브로커 가서 장난을 쳤고, 그리고 조합하고 이제는 조합입니다. 조합하고 시공단이 또 짝짝꿍이 돼서 유착이 돼버렸습니다. 유착이 돼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업체들을 또 선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이게 사실은 악화된 부분이 있었죠.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없었다 그러면은 조합하고 시공단하고 또 모기수 브로커가 들어와서 이게 없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있었던 것이 사실은 또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우건설에서 제안을 했던 거는 평당 500만 원에서 단일 브랜드 프루지오 서밋으로 해준다고 했었어요. 그 사실은 이거를 했었어야 됩니다. 조합에서는. 이게 정말 좋은 조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방송에서도 컨소시엄에서 제안하는 대우건설에서 제안하는 프루지오 서밋에서 평당 공사비 500만 원에서 하이엔드급으로 지어준다. 이거를 무조건 했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브랜드보다는 이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계약보다는 계약 내용이 더 중요하고, 지금 현대건설뿐만이 아니고 지금 최근에 지금 부실공사가 이루어졌던 현대산업개발이 있습니다. 예, 현산이죠. 현산에서는 엄청난 또 제한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현산에서 제한을 조건을 보고 조합에서 유리하다 싶으면 이게 차라리 하는 게 나아요, 사실은. 네, 다른 시공사에서 제한할 수 없는 엄청나게 유리한 조합원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다 그러면 이게 맞죠. 그럼 일단은 이거는 물건 나갔고 200억 날라갔고 매몰돼 버렸고, 그렇다면 남은 방법 이거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조합에서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은 끝까지 간다 그러면은 이걸 수의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의계약으로 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의계약으로 가게 되면은 바지 시공사를 세우는 이 1,400억이 들어갈 필요도 없으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DH랑 수의계약 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입찰을 하느냐, 예,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죠. 시공사에도 유리하고 조합에서 유리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입찰이 이제 2회 이상 유찰이 되고 나면은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러면은 누구랑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가 남았죠. 그럼 시공사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의계약으로 가는 것이 또 가장 유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조합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마찬가지죠. 그리고 바지 시공사를 세우지 않아야 되고, 지금 마찬가지지만 여기서는 지금 입찰 보증금이라는 문제도 해결되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우상구역은 DH랑 수의계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지만 조합이나 조합원 입장에서는 이게 또 손해볼 게 또 없는 거예요. 일단 던져놓는 겁니다. 자기들한테 유리한 거를 너희들 이리 와봐, 너희들 물어봐 하면서 던져놓는 거야. 넣는 거죠. 아니라고 하더라도 DH랑 수의계약 하면 되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네, 평당 공사비를 조금 올리고, 그리고 입찰 보증금을 700억에서 좀 낮추는 방법으로 해서 경쟁 입찰을 조금 유도를 하는 방법이, 저는 한 번을 2회째는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조합원에게 불리할 만큼 앞으로 지금 원자재가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조합에게 손해를 주고가면서 경쟁 입찰 방식을 무리하게 요구를 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 어차피 DH랑 수의계약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합에서 잘 지금 계산기를 잘 두드려서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될 수 있는 방향들을 하고, 그리고 시공사와 이런 부분들에서 끌려다니지 않게, 네, 여러 각도로 해서 최대한 조합원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현대건설 DH랑 저는 수의계약이든 무엇이든 저는 성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큰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